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2월 4일.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 네,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힘센 코끼리의 조건, 이 총 영업 이익률이라는 어떤 주제로 볼 건데, 어제 이제 코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 코끼리는 방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방 안에 이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만 이상한 얘기들로 이제 계속 겉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코끼리를 찾아보자라는 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힘이 센 좋은 코끼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를 이제 한번 좀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피셔는 총 영업이익률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피셔가 하는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힘이 엄청난 코끼리 중 하나가 이 총 영업이익률이다라는 건데요. 매출에서 이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나눈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어떤 핵심 수익성을 쉽고 빠르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나 요즘은 총 영업이익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캠피션은 말하고요. 그러니까 세후 이익이 인기몰이다. 기업들은 분기마다 주요 뉴스로 세후 이익을 발표한다. 세후 이익 뭐 절대 금액과 세후 주당 이익을 발표한다라는 건데요. 숫자가 클수록 좋고 성장세일수록 좋다. 숫자가 작으면 재미없고 마이너스면 나쁘다. 이익은 훌륭한 지표긴 하죠. 그렇죠? 주식을 살 때 우리는 이익을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업을 하는 입장으로 사업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 우리는 이익을 사는 셈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익으로는 그 회사의 수익성과 어떤 장래 투자 능력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와 어떤 기타 속임수에 의해서 이익이 왜곡되기도 이제 하고요. 또 뭐 감가상각, 상각, 뭐 자사주 매입, 뭐 일회성 규제 요소 등등 이익으로는 이 핵심 사업의 건전성을 거의 알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원가가 상승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등 이 환경이 좀 바뀌었을 때 수익성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도 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총 영업이익률로는 알 수 있다라고 캠피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총 영업이익률이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캠피셔가 젊었을 때 어떤 시절에는 기업의 상세한 어떤 실적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거의 뭐 사업 보고서가 전부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업 보고서에는 매출과 매출 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총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회계 기법도 딱히 필요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투자자들은 지금은 좀 뭐랄까요? 정보 과부하 이 시대에 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부 사항에 발목을 잡혀서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 단순한 방식의 장점을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의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음, 뭐랄까요?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려 버린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정보의 이 바다 속에서 그러니까 정보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좀 망각하고 있다. 코끼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볼 때도 어떤 숫자나 팩트에만 좀 이제 집중해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이제 언론 쪽에 계시는 회원분도
숫자는 속일 수 없죠. 그쵸? 통계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계치 어떤 팩트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망각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방식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요. 이제 총 영업이익률은 막강하다. 총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는 보통 이 강세장 초기 때 좀 많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이 낮은 회사들은요. 대신 약세장이 오면은 좀 생존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좀 나중에는 더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후 만약에 강세장 후반에 이르면은요, 사람들은 종목 선택에 좀 더 신중해져서 침체기가 오더라도 성장 자금을 쉽게 조달해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만한 회사를 결국에는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이 좀 빛을 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장래에 더 많은 이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서 뭐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을 더 확대하면서 좀 독점을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적 어떤 지출을 늘려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등 생산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증설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 식어가고 좀 높은 지수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사람들은 총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을 두려워하다가 좀 강세장의 어떤 온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신규 투자자들도 이 총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이제 그때 되면 선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평균치, 책에 나와 있는 평균치를 한번 보면은 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뭐 늘 말했지만 과거의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강세장 이 상반기의 총 수익률, 상반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32%, 35%, 18%, 32%, 평균은 한 30.2. 그리고 총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은 상반기 초기 때 32.9, 26.6, 뭐 21.2, 29.7, 평균은 27.6 정도. 한 3%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요. 큰 차이는 나지는 않네요.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어떨까를 한번 보면은 총 영업이 낮은 종목 24, 뭐 11, 13, 16 높은 종목 36, 22, 26, 15 평균을 보면은 평균이 한 16.6이 되는 거고요.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이 한 25.3 굉장히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하지만 하반기 때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총 영업이익률이 높은 성장성이 있는 그쵸 돈을 아주 많이 벌고 많이 벌기 때문에 어떤 뭐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증설도 할 수 있는 회사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넘어가서 이제 책 내용을 보면은 이 TV에서 이 전문가들이 이익을 논할 때 총 영업이익률은 우리의 어떤 비밀 병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분기 실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기업이 어떤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를 달성했느냐만 따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영업이익률에서 미래 실적의 힌트를 얻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금융회사의 핵심 수익성인 순이자 마진, 그쵸? 은행의 총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을 파악하려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만 들여다본다라는 것, 뭐 회사가 내야 될 벌금과 뭐 변호사 비용을 찾아본다라는 것, 뭐 증권 매매 실적 및 투자 은행업 매출을 소매 은행업 매출과 비교해보고 대출 상각과 자산 상각을 분석하고 뭐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지표인 총 영업이익률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코끼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사실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다 맞물려서 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게 어딨냐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회사가 튼튼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또 지표들은 또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 저희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 뭐 ROE나 EPS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어, 너무 이 거대한 어떤 정보의 어떤 이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려 다닌다. 그쵸? 어떤 사실보다는 그냥 이슈거리, 잠깐 지나가는 이슈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파보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검색해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느냐, 그쵸? 진짜 돈을 버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진짜 코끼리들을 찾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보고 어떤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네,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